그날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가을날이었다. 조선시대 한 사또가 있었습니다. 백성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지만 그의 얼굴에는 단 하나의 표정도 지을 수 없었습니다. 저 사또는 사람의 피가 흐르는 게 맞습니까? 백성이 울어도 웃어도 저렇게 차갑기만 하다니. 사람들은 그를 얼음장 같은 사또, 마음 없는 관리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 뒤에는 누구보다 뜨거운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진 날, 모두가 망설일 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뛰어든 사람은 바로 그 사또였습니다. 과연 사람들은 그의 진심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표정과 진심, 그리고 진정한 소통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웃지 못하는 사또의 가슴 뭉클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주막야담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심장을 뛰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사또는 35의 나이에 한 고을의 수령으로 부임했다. 그는 과거 시험에서 뛰어난 성적으로 급제했고 법률에 정통했으며 무엇보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었다. 상급 관청에서는 그의 청렴함과 공정함을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사또에게는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었다. 그는 얼굴에 표정을 지을 수 없었다. 어려서부터 알았던 병 때문이었다. 얼굴 한쪽의 신경이 마비되어 웃으려 해도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았고 슬퍼해도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놀라도 기뻐해도 화가 나도 그의 얼굴은 항상 같았다. 평온하고 고요하고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는 얼굴. 사또는 어릴 적부터 이 때문에 많은 오해를 받았다. 친구들은 그를 돌부처라고 놀렸고 어른들은 저 아이는 마음이 차갑다고 수군거렸다. 하지만 사또의 어머니만은 알고 있었다. 아들의 얼굴에는 표정이 없어도 그의 심장은 누구보다 뜨겁게 뛴다는 것을. 얘야, 내 얼굴이 웃지 못해도 괜찮단다. 내 마음이 진심으로 사람을 대한다면 언젠가는 모두가 알아줄 거야. 어머니의 말을 가슴에 새기며 사또는 학문에 매진했다. 표정으로 감정을 전할 수 없다면 행동으로 보여주리라 다짐했다.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다. 그리고 마침내 과거에 급제하여 관리가 되었다. 사또로 부임한 첫날 관아의 관속들과 고을의 양반들이 새로운 수령을 맞이하기 위해 모였다. 사또는 당당하게 걸어 나와 자리에 앉았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이었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요. 관리는 백성을 위해 존재한다. 사또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열정도 감동도 드러나지 않았다. 사람들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다. 저분은 참 차가워 보이는구나. 얼굴에 생기라곤 하나도 없네. 과연 백성을 진정으로 아낄 수 있을까? 사또는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다. 하지만 개의치 않았다. 이미 익숙한 반응이었다. 그는 자신의 얼굴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리라 마음먹었다. 부임 후 첫 업무는 고을의 실정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사또는 직접 마을을 돌아다니며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가난한 집을 방문하고 농사 짓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시장에서 장사하는 이들의 어려움을 물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사또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며 호소했다. 사또나리, 저희 마을에 산적이 들어 곡식을 모두 빼앗아 갔습니다. 이대로는 겨울을 넘길 수 없습니다.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다. 하지만 사또의 얼굴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평온하고 고요했다. 마치 남의 일을 듣는 것처럼 보였다.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저것 보게! 백성이 저렇게 울고 있는데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네? 참으로 냉혈한 분이로군.
하지만 사또는 침착하게 물었다. 산적이 몇 명이었고 어느 방향으로 갔는가? 10명 정도였고 북쪽 산으로 향했습니다. 알았다. 내가 직접 처리하겠다. 사또는 즉시 포졸들을 이끌고 산적을 추격했다. 밤새 산을 헤매며 산적들의 흔적을 따라갔다. 결국 다음 날 새벽 산적들의 은신처를 찾아내 모두 체포했다. 빼앗긴 곡식도 되찾았다. 마을로 돌아와 노인에게 곡식을 돌려주었다. 노인은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다. 나리,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사또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이었다. 기쁨도 만족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저 담담하게 말했다. 백성을 지키는 것은 관리의 당연한 책무일 뿐이요. 사람들은 사또의 행동에는 감사했지만 여전히 그의 태도를 이해하지 못했다. 참 이상한 분이로군. 선한 일을 하면서도 기쁨이 없다니. 혹시 의무감으로만 일하는 것은 아닐까? 사또는 이런 오해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설명할 방법이 없었다. 자신이 아무리 백성을 사랑해도 얼굴이 그것을 표현하지 못했다. 자신이 아무리 기뻐해도 눈물을 흘려도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사또는 홀로 관아의 뜰에 서 있었다. 달빛이 그의 무표정한 얼굴을 비췄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지요. 언젠가는 모두가 알아줄 거라고. 하지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사또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백성을 위하고 싶은 마음, 이해받고 싶은 갈망, 외로움, 슬픔.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은 그의 얼굴에 단 하나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한숨조차 무표정한 얼굴과 함께였다. 사또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아니다. 나는 백성을 위해 일할 뿐이다. 내가 이해받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백성이 행복한가이다. 그렇게 사또는 매일 성실히 일했다. 억울한 송사를 공정하게 처리했고 가난한 이들을 도왔고 부당한 세금을 바로잡았다. 그의 행동은 훌륭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차가운 사람으로 여겼다. 관아의 한 관속이 동료에게 말했다. 사또 나리는 참 이상한 분이야. 일은 완벽하게 처리하시는데 왜 그리 감정이 없으신지. 그러게 말이야. 마치 기계처럼 일만 하시는 것 같아. 백성을 진심으로 아끼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의무감으로 하시는 건지 알 수가 없어. 사또는 이런 소리들을 듣고 있었다. 하지만 반박할 수 없었다. 자신의 얼굴이 진심을 드러내지 못하는 한 이런 오해는 계속될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을에 큰 가뭄이 들었다. 비가 석 달째 내리지 않아 농작물이 말라갔다. 백성들은 절망에 빠졌다. 사또는 즉시 대책을 마련했다. 저수지를 만들고 우물을 파고 관아의 곡식 창고를 열어 백성들을 도왔다. 밤낮으로 일했다. 직접 삽을 들고 우물을 팠고 백성들과 함께 땀을 흘렸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이었다. 지친 기색도 힘든 표정도 없었다.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였다. 저것 보게. 나리는 하나도 힘들어하지 않으시네. 우리는 죽을 지경인데 저분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아. 백성들은 사또가 자신들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하는지 의심했다. 사또는 그들의 시선을 느끼며 더욱 열심히 일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려 했다. 하지만 사람들의 오해는 깊어질 뿐이었다. 표정 없는 얼굴은 진심을 가렸고 무표정한 태도는 냉혈함으로 비쳤다. 사또는 알고 있었다. 이 오해가 언젠가는 더 큰 문제를 불러올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할 뿐이었다. 밤이 되면 사또는 홀로 방에 앉아
촛불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이었지만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아무도 볼 수 없는 표정으로 드러나지 않는 눈물이었다. 나는 정말로 백성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는군요. 사또의 독백은 적막한 밤속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다음 날 그는 다시 무표정한 얼굴로 백성들 앞에 섰다. 하지만 사또는 몰랐다. 곧 그의 진심을 증명할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사또가 부임한 지 석 달이 지났다. 그동안 사또는 많은 일을 해냈다. 산적을 소탕했고 억울한 송사를 바로잡았고 가뭄 대책을 세웠다. 객관적으로 보면 훌륭한 치적이었다. 상급 관청에서도 사또의 업무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고을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다. 그들은 사또의 능력은 인정했지만 그를 좋아하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두려워했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저 사또는 사람의 피가 흐르는 게 맞나? 백성이 울어도 웃어도 항상 저 표정이야. 마치 돌로 만든 사람 같아. 능력은 있지만 마음이 없어 보여. 소문은 점점 커졌다. 냉혈한 사또, 얼음장 같은 관리, 마음 없는 수령. 온갖 별명이 붙었다. 사람들은 사또를 존경하기보다는 경외했다. 가까이 다가가고 싶지 않은 차가운 존재로 여겼다. 결정적인 사건은 한 달 전에 일어났다. 고을의 한 농부가 양반의 말에 치여 죽었다. 양반은 사과는커녕 오히려 천한 것이 말 앞을 가로막았다며 화를 냈다. 농부의 아내는 울며 관아에 찾아와 호소했다. 나리, 제발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제 남편은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여인은 사또 앞에 엎드려 통곡했다.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절규했다. 주변에 모인 백성들도 모두 슬픔에 잠겼다. 하지만 사또의 얼굴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고요하고 평온했다. 마치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보였다. 사람들은 속으로 생각했다. 저것 보라! 백성이 저렇게 울고 있는데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네? 사또는 침착하게 물었다. 양반의 이름이 무엇인가? 김진사라 합니다. 알았다. 내가 조사하겠다. 사또는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목격자들을 찾아내고 현장을 확인하고 증거를 수집했다. 밤낮으로 일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김진사를 법정에 세웠다. 그대가 말을 몰다가 농부를 치어 죽였다는 증거가 명확하다. 과실치사로 판결한다. 무슨 소리여? 나는 양반이여. 천민 하나 죽은 것 가지고. 법 앞에 양반도 상놈도 없다. 사또는 단호하게 판결을 내렸다. 김진사는 곤장을 맞고 배상금을 물었다. 백성들은 환호했다. 공정한 판결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사또를 불편해했다. 왜냐하면 판결을 내리는 내내 사또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분노도 연민도 만족감도 없었다. 마치 기계처럼 법을 집행할 뿐이었다. 공정한 판결이긴 한데 뭔가 마음이 없어 보여. 그러게. 죽은 농부를 안타까워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일 처리하는 것처럼만 보여. 저 사람은 정말 사람인가? 아니면 법률만 아는 기계인가? 사또는 이런 반응을 알고 있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자신은 밤새 울며 죽은 농부를 애도했고 분노로 이를 갈았고 반드시 정의를 세우겠다고 다짐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이 얼굴에 드러나지 않았다. 관아의 관속들도 사또를 이해하기 어려워했다. 한 젊은 관속이 선배에게 물었다. 선배, 사또 나리는 정말 감정이 없으신 건가요? 글쎄, 알 수가 없어. 나도 몇 달째 모시고 있지만 단 한 번도 웃거나 화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거든.
그럼 백성들을 정말로 아끼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업무로만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것도 알 수 없지. 행동을 보면 백성을 위하시는 것 같은데 표정을 보면 남의 일 같아 보이고. 사또는 복도를 지나다 이런 대화를 엿듣곤 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다. 하지만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이었다. 슬픔조차 표현할 수 없었다. 고립감이 깊어졌다. 사또는 점점 더 혼자가 되어갔다. 백성들은 사또를 필요로 했지만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관속들은 사또를 존경했지만 친밀감을 느끼지 못했다. 양반들은 사또를 두려워했지만 이해하지 못했다. 어느 날 고을의 잔치가 열렸다. 풍년을 기념하는 축제였다. 사또도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 나갔다. 사람들은 노래하고 춤추며 기뻐했다. 아이들은 뛰어놀았고 어른들은 술을 마시며 웃었다. 사또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가슴속에서는 따뜻한 감정이 솟구쳤다. 백성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기쁜가.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이었다. 사람들은 사또를 보며 수군거렸다. 저것 보게. 저렇게 즐거운 자리에서도 미소 한 번 안 짓네. 정말 이상한 분이야. 백성들이 즐거워하는데 왜 저렇게 차갑게만 서 있지? 혹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게 마음에 안 드시는 건 아닐까? 한 아이가 사또에게 다가왔다. 순수한 눈빛으로 사또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나리, 왜 안 웃으세요? 오늘은 즐거운 날인데요. 사또는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가슴이 뭉클했다. 웃어주고 싶었다. 하지만 입꼬리는 올라가지 않았다. 나도 즐겁단다. 사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하지만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아이는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갸우뚱하다가 뛰어갔다. 그 순간 사또는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없구나. 이 얼굴이 모든 것을 가로막는구나. 잔치가 끝나고 사또는 관아로 돌아왔다. 혼자 방에 앉아 촛불을 바라보았다. 고요한 밤, 무표정한 얼굴의 그는 마치 석상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외로움, 슬픔, 억울함, 좌절감. 모든 감정이 뒤섞여 소용돌이쳤다. 어머니, 제가 잘못 선택한 걸까요? 관리가 되지 말았어야 했을까요? 사또는 홀로 중얼거렸다.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났다. 대답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다음 날 더 큰 사건이 일어났다. 고을의 한 부자 양반이 관아를 찾아왔다. 그는 사또에게 뇌물을 바치려 했다. 나리, 제가 작은 정성을 준비했습니다. 부디 받아주십시오. 사또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나는 뇌물을 받지 않는다. 돌아가라. 나리, 이것은 뇌물이 아니라 존경의 표시입니다. 필요 없다. 사또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하지만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이었다. 분노의 표정도 경멸의 눈빛도 없었다. 그저 담담하게 거절할 뿐이었다. 양반은 모욕감을 느꼈다. 나를 이렇게 차갑게 대하다니. 그는 화가 나서 돌아갔다. 그리고 고을에 소문을 퍼뜨렸다. 저 사또는 인정이라고는 없는 분이야. 사람을 대할 줄도 모르고 예의도 없어. 그저 법만 아는 차가운 사람이지.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사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욱 굳어졌다. 역시 저 사또는 사람의 마음을 모르는 분이야. 능력은 있지만 덕이 없어. 법은 지키지만 인정은 없지. 사또는 이 모든 소문을 들었다. 억울했다. 자신은 뇌물을 거절한 것뿐인데 왜 이렇게 비난받아야 하는가. 하지만 설명할 방법이 없었다. 관아의 한 고참 관속이 사또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날이 송구스럽지만 조금 더 부드럽게 대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사람들이 나리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부드럽게? 예, 미소를 짓거나 따뜻한 말을 건네거나. 사또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할 수 없네. 왜 그러십니까? 나리께서 조금만 노력하시면. 노력의 문제가 아니네. 사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자신의 사정을 설명하는 것조차 변명처럼 들릴까 두려웠다. 그날 밤 사또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았다. 무표정한 얼굴, 감정 없는 눈빛. 아무리 봐도 차갑게만 보였다. 사또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보려 했다. 하지만 신경이 말을 듣지 않았다. 얼굴 한쪽만 이상하게 일그러질 뿐이었다. 오히려 더 기괴하게 보였다.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사또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아니다. 포기하지 말자. 나는 계속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다. 언젠가는 사람들이 알아줄 것이다. 하지만 사또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의심이 자라고 있었다. 정말 언젠가는 알아줄까? 아니면 평생 오해받으며 살아야 하는 걸까? 그리고 바로 그때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사또의 진심을 증명할, 그리고 모든 것을 바꿀 결정적인 사건이 말이다. 그날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가을날이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선선했다. 사또는 오전 업무를 마치고 고을을 순찰하고 있었다. 백성들의 생활을 직접 살피는 것이 그의 습관이었다. 마을 어귀를 지나는데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렸다. 살려주세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사또는 즉시 그 방향으로 달려갔다. 마을 우물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한 여인이 울부짖고 있었다. 제 아이가 우물에 빠졌어요. 사또가 우물을 내려다보았다. 깊은 우물 속에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7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물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엄마! 엄마! 아이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물이 차가워서 체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었다. 시간이 없었다. 주변 사람들은 우왕좌왕할 뿐이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밧줄을 내려야 하나? 아니, 누가 직접 내려가야 해? 하지만 저 우물은 너무 깊어. 들어갔다가 같이 죽을 수도 있어. 사람들은 두려워했다. 우물은 깊이가 10장이 넘었다. 벽은 미끄럽고 물은 차가웠다. 자칫하면 구조하러 간 사람도 목숨을 잃을 수 있었다. 누가 좀 내려가 주세요. 제발. 어머니는 울며 애원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모두가 머뭇거렸다. 사또는 우물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이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는 결단이 내려지고 있었다. 저 아이를 구해야 한다. 지금 당장. 사또는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았다. 관복을 벗어던지고 우물 난간을 잡았다. 나리, 무슨 짓을 하시는 겁니까? 관속이 황급히 말렸다. 위험합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또는 이미 우물 안으로 뛰어들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아무런 표정이 없었다. 두려움도 각오도 드러나지 않았다. 마치 아주 일상적인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다. 사또 나리가 직접 들어가신다. 저 차갑던 문이 왜? 사또는 우물벽을 타고 내려갔다. 벽은 미끄러웠고 이끼가 끼어 있었다. 한번 미끄러지면 그대로 추락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사또는 침착하게 내려갔다. 차가운 물이 사또의 몸을 감쌌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이었다. 순간 숨이 막혔다. 하지만 사또는 아이를 향해 헤엄쳐 갔다. 아이는 이미 기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렸고 눈은 반쯤 감겨 있었다. 사또는 아이를 끌어안았다.
괜찮다. 내가 구해줄 테니. 사또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이었다. 하지만 아이를 아는 그의 팔은 단단했고 따뜻했다. 위에서 밧줄이 내려왔다. 사또는 밧줄을 아이의 몸에 단단히 묶었다. 아이를 먼저 올려라. 사람들이 밧줄을 당겼다. 아이가 천천히 올라갔다. 사또는 아래에서 아이를 받쳐주며 함께 올라갔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우물 중간쯤에서 밧줄이 우물벽에 걸려버린 것이었다. 아이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했다. 나리! 밧줄이 걸렸습니다! 위에서 사람들이 외쳤다. 사또는 얼어붙은 몸을 움직여 우물벽을 기어 올랐다. 맨손으로 벽을 잡았다. 손톱이 부러지고 손에서 피가 흘렀다. 하지만 사또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이었다. 고통의 표정조차 없었다. 사또는 밧줄이 걸린 곳까지 올라가 밧줄을 풀었다. 그리고 아이를 업은 채로 다시 기어 올랐다. 벽은 미끄러웠고 몸은 얼어붙었고 팔은 힘이 빠졌다. 하지만 사또는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우물 입구에 도착했다. 사람들이 아이를 받아들었다. 아이는 의식이 없었지만 숨은 쉬고 있었다. 아이를 따뜻하게 해주고 물을 토하게 하라. 사또가 지시했다. 사람들은 황급히 아이를 돌보기 시작했다. 사또는 우물 밖으로 올라왔다. 온몸이 흠뻑 젖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렸고 손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이었다. 마치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사람들은 충격에 빠져 사또를 바라보았다. 나리, 괜찮으십니까? 관속이 다가와 물었다. 사또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괜찮다. 아이부터 돌보라. 사또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다. 하지만 그의 몸은 떨리고 있었다. 추위 때문인지 긴장이 풀려서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럼에도 얼굴만은 여전히 평온했다.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울고 있었다. 다행히 아이는 의식을 되찾았다. 사람들의 응급처치로 물을 토해냈고 따뜻한 옷으로 감싸졌다. 나리,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사또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다.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표했다. 하지만 사또는 여전히 무표정이었다. 기쁨도 안도감도 얼굴에 드러나지 않았다. 그저 담담하게 말했다. 백성을 지키는 것은 관리의 당연한 책무이요. 그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사또를 다시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 죽음을 무릅쓰고 우물에 뛰어든 사람. 차가운 물속에서 아이를 구한 사람. 손이 찢어지고 피를 흘리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 그런데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아무런 표정이 없었다. 저분은 정말 감정이 없는 건가? 한 사람이 중얼거렸다. 아니야. 저렇게 위험한 일을 하면서도 표정 하나 편하지 않다니. 무서워. 목숨을 걸었는데도 기쁜 표정조차 없어. 도대체 저분은 뭘 생각하시는 걸까? 사람들은 여전히 사또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의 행동은 영웅적이었지만 그의 태도는 여전히 차갑게 느껴졌다. 사또는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다. 가슴이 무너졌다. 나는 목숨을 걸고 아이를 구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사또는 관아로 돌아갔다. 젖은 옷을 갈아입고 상처를 치료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치료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사또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다. 손에 상처가 욱신거렸다. 몸은 아직도 추위에 떨렸다. 하지만 가장 아픈 것은 마음이었다.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또는 촛불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표정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보이지 않는 눈물이었다.
한편 고을에서는 사또에 대한 이야기가 퍼지고 있었다. 사또 나리께서 직접 우물에 뛰어드셨다던데. 그래. 망설임도 없이 바로 들어가셨다더군. 그런데 이상한 건 표정이 전혀 변하지 않으셨다는 거야. 마치 산책이라도 하듯이. 정말 신기한 분이야. 목숨을 걸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은 사또의 용기를 칭찬했다. 하지만 여전히 그를 이상하게 여겼다. 감정 없는 영웅, 표정 없는 구원자.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한 사람이 진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우물에서 구조된 아이였다. 아이는 사또에게 안겼을 때의 느낌을 기억하고 있었다. 엄마, 사또 나리는 따뜻하셨어요. 뭐라고? 나리가 나를 안았을 때 정말 따뜻했어요. 얼굴은 무서웠지만 품은 따뜻했어요. 그리고 나리가 괜찮다고 말씀하셨을 때 정말 안심이 됐어요. 어머니는 아이의 말에 멈칫했다. 그리고 천천히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렇다. 나리는 망설임 없이 우물에 뛰어드셨다. 위험을 무릅쓰고 내 아이를 구하셨다. 표정은 없었지만 행동은 진심이었다.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이번엔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리고 미안함의 눈물이기도 했다. 우리가 나리를 오해했구나. 진실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은 소수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사또를 이해하지 못했다. 사또는 혼자 밤을 지새웠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고민했다. 하지만 사또는 몰랐다. 이 사건이 시발점이 되어 곧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는 것을. 진실이 드러나고 오해가 풀리고 사람들이 마침내 그의 진심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물 사건 이후 사흘이 지났다. 사또는 여전히 일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다. 손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백성을 위한 일이라면 그 정도 상처쯤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고을의 분위기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우물에서 구조된 아이의 어머니는 마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다녔다. 나리는 진심으로 우리를 아끼십니다. 표정이 없어도 그분의 마음은 뜨겁습니다. 하지만 나리는 항상 차갑게만 보이잖소. 그건 표정일 뿐입니다. 나리께서 내 아이를 구할 때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으셨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분이 어떻게 마음이 차가울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열변에 사람들은 조금씩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반신반의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고을에 화재가 발생한 것이었다. 가을철 건조한 날씨에 한 초가집에서 불이 났고 순식간에 주변 집들로 번졌다. 사람들은 황급히 불을 끄려 했지만 바람이 강해 불길은 더욱 거세졌다. 사또는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직접 지휘하며 진화 작업을 시작했다. 물을 더 떠와라. 저쪽 집부터 불을 차단해라. 사또의 지시는 정확했다. 사람들은 사또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다. 하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았다. 바로 그때 한 노인이 비명을 질렀다. 우리 손자가 집 안에 있어요. 사람들은 타오르는 집을 바라보았다. 지붕은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고 안에서는 연기가 자욱했다. 누가 봐도 들어가면 죽을 상황이었다. 이미 늦었소. 불길이 너무 강해.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다. 노인은 무릎을 꿇고 통곡했다. 사또는 타오르는 집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이었다. 하지만 그의 발은 이미 집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나리, 안 됩니다. 관속들이 말렸다. 하지만 사또는 이미 불길 속으로 뛰어들고 있었다. 나리,
사람들의 비명이 들렸다. 하지만 사또는 멈추지 않았다. 연기가 코와 입을 막았다. 열기가 피부를 태웠다. 하지만 사또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집안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사또는 그 소리를 따라갔다. 무너진 가구들을 헤치고 타오르는 벽을 피해 나아갔다. 마침내 구석에서 아이를 발견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두려움에 떨며 울고 있었다. 사또는 아이를 안아 올렸다. 괜찮다. 내가 데려가마. 사또는 아이를 품에 안고 밖으로 나가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천장의 대들보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위험해. 사또는 아이를 감싸며 몸을 웅크렸다. 대들보가 사또의 등에 떨어졌다. 엄청난 충격이 온몸을 흔들었다. 하지만 사또는 아이를 놓지 않았다. 이를 악물고 일어섰다. 다리에 힘이 빠졌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사또는 비틀거리며 출구를 향해 걸었다. 마침내 밖으로 나왔다.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나왔다. 살았다. 사또는 아이를 노인에게 건네주었다.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손녀를 안았다. 사또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그대로 무릎을 꿇고 쓰러졌다. 나리, 사람들이 황급히 달려왔다. 사또의 등에서는 피가 흘렀고 얼굴은 그 으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숨소리는 거칠었고 몸은 탈진 상태였다. 하지만 사또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이었다. 고통의 표정조차 없었다. 다만 눈을 감고 있을 뿐이었다. 사람들은 사또를 관아로 옮겼다. 의원을 불러 치료를 받게 했다. 의원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등에 상처가 깊습니다. 그리고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셨습니다. 위험합니다.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다. 고을 전체가 사또의 안위를 걱정했다. 그날 밤 수많은 백성들이 관아 앞에 모였다. 그들은 촛불을 들고 사또의 회복을 기도했다. 나리, 제발 깨어나십시오. 나리는 우리를 위해 목숨을 거셨습니다. 우리가 나리를 오해했습니다. 사람들은 울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사또의 무표정한 얼굴 뒤에 숨겨진 진심을. 표정은 없어도 행동은 거짓이 없었다는 것을. 말은 적어도 희생은 컸다는 것을. 우물에서 구조된 아이의 어머니가 앞으로 나섰다. 여러분, 들어주십시오. 나리는 항상 우리를 진심으로 아꼈습니다. 단지 얼굴로 표현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무슨 말이오? 나리는 어려서부터 병을 앓아 얼굴에 표정을 지을 수 없으십니다. 웃고 싶어도 웃을 수 없고 슬퍼도 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마음은 누구보다 뜨거웠습니다. 어머니의 말에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다. 그런 일이. 그래서 항상 무표정이셨구나. 우리가 큰 오해를 했구나.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다. 후회와 미안함이 밀려왔다. 자신들이 얼마나 사또를 오해했는지, 얼마나 그를 외롭게 했는지 깨달았다. 한 노인이 무릎을 꿇었다. 나리,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나리의 진심을 몰라봤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무릎을 꿇기 시작했다. 곧 관아 앞은 무릎 꿇은 백성들로 가득 찼다. 나리, 깨어나십시오. 나리 없이는 이 고을이 어찌 됩니까? 제발 눈을 떠주십시오. 사람들의 기도가 밤하늘로 올라갔다. 사흘째 되던 날 사또가 눈을 떴다. 천장을 바라보는 그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이었다. 하지만 곁에 있던 의원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나리, 깨어나셨습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사람들이 관아로 몰려들었다. 하지만 사또는 아직 회복 중이라 면회가 제한되었다. 일주일 후 사또는 겨우 몸을 일으켜 앉을 수 있었다. 관속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리, 밖에 백성들이 나리를 뵙고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 들어오라 하게.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들어왔다. 우물에서 구조된 아이와 그 어머니, 화재에서 구조된 아이와 그 조부모, 그리고 수많은 고을 백성들. 그들은 사또 앞에 무릎을 꿇었다. 나리,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나리를 오해했습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나리는 얼굴로 웃지 못해도 마음으로는 항상 웃고 계셨습니다. 표정으로 슬픔을 보이지 못해도 가슴 속으로는 항상 우리와 함께 우셨습니다. 우리가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또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람들이 알았다. 그 무표정한 얼굴 뒤에 얼마나 깊은 감동이 있는지. 사또는 조용히 말했다. 고맙소. 내가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오. 사또의 목소리는 떨렸다.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목소리만은 감정을 감추지 못했다. 우물에서 구조된 아이가 사또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사또의 손을 잡았다. 나리는 따뜻해요. 나리의 얼굴은 안 웃지만 나리의 손은 따뜻해요. 나리의 마음도 따뜻해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사또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리고 천천히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고맙구나. 그 순간 사람들은 보았다. 사또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리는 것을.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눈물만은 흘러내렸다. 그것은 감동의 눈물이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리고 오랜 외로움이 끝났다는 안도의 눈물이었다. 사람들도 함께 울었다. 관아는 눈물로 가득 찼다. 노인이 사또에게 물었다. 나리, 우리가 나리를 차갑다고 했을 때 얼마나 가슴 아프셨습니까? 사또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아팠소. 하지만 이해하오.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오. 내가 표정으로 진심을 보여줄 수 없으니 오해받는 것도 내 몫이라 생각했소. 나리. 하지만 이제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니 그것으로 충분하오. 나는 정말 행복하오. 사또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다.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그의 진심은 이제 모두가 느낄 수 있었다. 그날 이후 고을 사람들은 사또를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다. 이제 그들은 사또의 얼굴이 아니라 마음을 보았다. 무표정한 표정이 아니라 따뜻한 행동을 보았다. 사또는 비로소 외롭지 않았다. 이해받았다. 사랑받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진정한 소통은 표정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2달이 지났다. 사또는 완전히 회복하여 다시 업무에 복귀했다. 등의 상처는 흉터로 남았지만 사또는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그 흉터는 백성을 위한 희생의 증거였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사또의 몸이 아니라 고을 사람들의 마음이었다. 이제 사람들은 사또를 볼 때 더 이상 차갑다, 냉혈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무표정한 얼굴 뒤에 숨은 따뜻한 마음을 먼저 떠올렸다. 어느 날 아침 사또가 시장을 순찰하고 있었다.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다. 나리 안녕하십니까? 한 상인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나리 이것 좀 드셔보세요. 오늘 아침에 막 구운 떡입니다. 떡장수 할머니가 따뜻한 떡을 내밀었다. 나리, 우리 아이가 나리 덕분에 건강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물에서 구조된 아이의 어머니가 깊이 절을 올렸다. 사람들은 이제 사또의 표정이 아니라 마음을 보았다. 무표정한 얼굴 뒤에 따뜻한 진심을 느꼈다. 사또는 사람들의 인사를 받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이었지만 이제 사람들은 알았다. 그것이 사또만의 미소라는 것을. 관아로 돌아오는 길, 한 아이가 사또에게 달려왔다. 화재에서 구조된 그 아이였다. 딸이, 아이는 사또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활짝 웃으며 말했다. 나리, 저 오늘 할아버지한테 글자 배웠어요. 나리 이름도 쓸 수 있어요. 아이는 작은 종이를 꺼내 보여주었다. 삐뚤삐뚤한 글씨로 사또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사또는 종이를 받아들었다. 얼굴은 무표정이었지만 손은 조심스럽게 종이를 쥐고 있었다. 잘했구나. 사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아이는 더욱 환하게 웃었다. 나리는 안 웃어도 좋은 분이에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얼굴로 웃는 사람보다 마음으로 웃는 사람이 더 훌륭하다고요. 아이의 말에 사또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리고 천천히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고맙구나. 내 할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시구나. 아이는 방긋 웃으며 뛰어갔다. 사또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가슴속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퍼져나갔다. 관아에 도착하자 관속들이 사또를 맞이했다. 이제 그들도 사또를 다르게 대했다. 이전에는 두려워하고 어색해했다면 이제는 존경하고 친밀감을 느꼈다. 나리, 오늘 처리할 문서들입니다. 젊은 관속이 문서를 건네며 말했다. 수고했네. 사또가 답하자 관속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리,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말해보게. 나리께서는 우리가 나리를 오해했을 때 정말 괴로우셨습니까? 사또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괴로웠네. 하지만 원망하지는 않았네. 사람들이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내가 표정을 보여줄 수 없는 것도 내 한계였고. 하지만 그것은 나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이 아니라도 현실이었네. 나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았을 뿐이네. 사또의 말에 관속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나리, 저희가 부족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나리의 진심을 몰랐습니다. 아니네. 자네들은 이제 알지 않는가? 그것으로 충분하네. 사또는 담담하게 말했다.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이었지만 그의 음성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그날 저녁 고을에 작은 잔치가 열렸다. 사또의 쾌유를 축하하는 자리였다. 백성들이 모여 음식을 나누고 노래하고 춤추었다. 사또도 그 자리에 참석했다. 사람들 사이에 앉아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았다. 얼굴은 무표정이었지만 이제 아무도 그것을 차갑다고 여기지 않았다. 한 노인이 사또 옆에 앉았다. 그리고 술 한 잔을 권하며 말했다. 나리, 저희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사람을 판단할 때 겉모습을 보지 말고 마음을 봐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희는 평생 얼굴과 표정으로 사람을 판단해 왔습니다. 하지만 나리를 통해 배웠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요. 노인의 말에 주변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우리는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나리의 표정은 없어도 나리의 행동은 거짓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던 사또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여러분, 나도 배웠소. 진정한 소통은 표정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는 얼굴로 표현하지 못해도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전해진다는 것을. 사또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다. 나는 오랜 시간 외로웠소. 이해받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소. 하지만 여러분이 나를 이해해 주신 지금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소.
이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오. 사또의 말에 사람들은 숙연해졌다. 그리고 한 사람씩 사또에게 절을 올렸다. 나리 감사합니다. 나리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더 많습니다. 나리 오래오래 이 고을을 지켜주십시오. 잔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사또는 사람들 사이에 앉아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었다. 자신은 웃지 못해도 사람들이 웃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달이 중천에 떠올랐다. 사또는 자리에서 일어나 관하로 돌아갔다. 뜰을 거닐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어머니, 보고 계십니까? 제가 마침내 이해받았습니다. 사또는 홀로 중얼거렸다.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별빛이 반짝였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지요. 언젠가는 모두가 알아줄 거라고. 어머니 말씀이 맞았습니다.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진심은 통했습니다. 달빛이 사또의 무표정한 얼굴을 비췄다. 하지만 이제 그 얼굴은 더 이상 차갑게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평화롭고 따뜻해 보였다. 시간이 흘렀다. 사또는 그 고을에서 오래도록 백성들을 위해 일했다.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사람들은 그를 깊이 사랑했다. 그의 표정 없는 얼굴이 오히려 특별하고 소중하게 느껴졌다. 어느 날 한 젊은 관리가 사또를 찾아왔다. 그 역시 얼굴에 표정을 짓기 어려운 사람이었다. 나리, 저는 평생 사람들에게 오해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젊은이의 눈에는 깊은 고민이 담겨 있었다. 사또는 젊은이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표정으로 보여줄 수 없다면 행동으로 보여주게. 말로 전할 수 없다면 진심으로 전하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좌절하지 말게. 진심은 반드시 통하네. 시간이 걸릴 뿐이네. 하지만 외롭지 않으십니까? 외롭지. 하지만 그 외로움을 견딜 가치가 있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해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때의 기쁨은 모든 외로움을 보상하고도 남네.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에 희망의 빛이 돌았다. 사또는 젊은이의 어깨를 두드렸다. 힘내게. 자네도 할 수 있네. 나도 했으니까. 그날 이후 젊은이는 사또의 가르침을 따랐다. 그리고 훗날 그 역시 백성들의 사랑을 받는 훌륭한 관리가 되었다. 세월이 더 흘러 사또가 나이가 들었을 때 그는 조용히 회상했다. 나는 평생 웃지 못했다. 하지만 그것이 불행은 아니었다. 오히려 나는 배웠다. 진정한 행복은 표정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 진정한 소통은 얼굴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사또의 이야기는 후대에까지 전해졌다. 웃지 못하는 사또라는 제목으로. 하지만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웃음과 함께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깨달았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표정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따뜻한 미소는 얼굴이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것이라는 것을.